멘탈의 연금술 23번째 리스트를 만들어라. 인내심은 우리 삶의 기초 체력이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버틴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는다. 특정한 진로를 결정했을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들이 나타난다. 숙고와 결단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짐작도 못했던 난관들이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곧 인생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목표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친다. 건강이 뒷받침해 줄지도 고민이다. 언젠가는 창업이나 독립을 해야 될 텐데 나를 도와줄 사람과 투자자들이 있을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걱정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든다. 무력감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걱정과 두려움은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흔히 우리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나 지금 걱정이 있어. 앞으로 이런 말은 다음으로 대체하라. 나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걱정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즉, 걱정은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 갈등, 시련, 난관 등이다. 걱정은 허공에서 생겨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진다. 존재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습관을 들이면 걱정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걱정은 하룻밤 사이에 태산처럼 커졌다가도 1초 후 신기루처럼 싹 없어지기도 한다. 걱정에 대처하는 유일한 자세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걱정하는 일들 중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말을 들었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의 걱정을 줄여주지는 못한다. 최소한 10%는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말이다. 쓸데없는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그 걱정과 두려움이 쓸데없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멘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 첫 번째 방법은 이미 말했다. 걱정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라고 또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걱정과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앞에 보이지 않았던 20대 시절이 나를 구원한 방법이기도 하다. 당시 나는 끊이지 않는 걱정에 시달렸다. 떠올리기만 하면 순식간에 거대해지는 걱정에 눌려 소파에 붙박힌 채 몇 시간씩 앉아있기도 했다. 어느 날 코치가 나에게 작은 노트를 건네며 말했다. 이 노트에 지금 자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게나. 그리고 그 왜 두려워하는지 기록해봐. 가장 큰 두려움에서부터 사소한 걱정까지 낱낱이 적어야 해. 내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다. 용기를 갖고 도전했던 비즈니스들이 경험 부족과 전략의 부재로 차례차례 실패하면서 나는 깊이 좌절해 있었다. 앞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몰라 너무나 막막했다. 그런데 노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라고 쓰고 나자 뭔가 느낌이 좀 달랐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거 너무 추상적이잖아. 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라고 적힌 밑에 돈이라고 적었다. 그래, 이제 좀 더 구체적이군. 다행히 백수 신세였지만 빚은 없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실업급여 등을 계산해 보니 앞으로 1년 정도는 백수로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았다. 당장 일을 하지 않고도 1년 정도 내 앞날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토록 어둡던 마음에 살짝 전등이 켜지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나는 돈이라고 쓴 다음 그 옆에 웃음거리라고 적었다. 별 경험도 없고 안정적인 투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겠노라 큰소리 빵빵 쳤다가 한없이 쪼그라든 나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 같았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다시는 문 밖을 나서지 못할 것 같았다.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걸 생각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었다. 그런데 약간 여유를 찾은 상태에서 웃음거리라고 적고 이를 들여다보니 약간 웃음이 났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앞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테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격려해 주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앞으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두려움의 가장 큰 원천이었던 돈과 웃음거리가 생각보다 큰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자 숨통이 트였다. 그리고 나는 두려움과 걱정의 목록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점점 명확한 깨달음을 얻었다.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꼭 여유를 먼저 챙기자. 훗날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잠시 멈춰 서서 그 눈덩이를 잘게 쪼개야 하지. 쪼개면 쪼갤수록 알게 되지. 눈덩이 속에는 작은 눈송이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내가 키운 두려움뿐이라는 것을. 두려움은 용과 같다.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실존하지 않은 용 말이다. 당신이 작성한 두려움의 목록은 매우 유용하지만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두려움이란 용은 빈틈이 많다. 빈틈을 잘 공략하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잘 길들여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한번 작성한 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목표를 향해 가라. 용이 나타날 때마다 업데이트된 리스트는 훌륭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이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리스트를 펼쳐 모든 항목을 큰 소리로 읽어보라. 끝까지 읽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엄습하는 두려움을 무력화시키는 데에도 10분 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